자, 우리 숙제까지 받으셨죠? 원래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내가 숙제를 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교재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학생들 그럼 어디까지 숙제를 내어줄까요? 라고 하니까 내가 당황을 했지. 아, 숙제요? 그랬더니 학생들 문제를 좀 풀어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예, 뭐 좀 그렇긴 하겠네요 하면서 아무 페이지나 말하는 건 아니고요. 대충 그 페이지가 되겠다라고 해서 25쪽을 말하긴 했어요. 물론 처음 욕심에는 한 50쪽까지요 라고 말하려다가 봤을 때 내가 한 20몇 쪽까지밖에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우선 잠깐 그 목차 잠깐만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를 설명할 거 있는 건 아닌데 제일 먼저 이게 지금 주수로 되어 있어요. 4주 상황으로 가는데 4주에 끝날 수 있는 양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주에 양쪽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어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법 나와 있고 그리고 생활영어 나와 있고 독해 나와 있어요. 이게 한 번 더 돌아요. 근데 어휘는 빠지고 문법에 생활영어에 독해 이렇게 해서 한 번을 도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한 주에 이렇게 절반씩 하면 딱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선 다른 데서 먼저 해봤더니 역시 꿈은 꿈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렇게 숙제를 드릴 거예요. 어쨌든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이걸 기준으로 숙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숙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혹시 아까는 내가 수업 못 들어오신다는 분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 간다 하길래 꼭 숙제하는 방법은 듣고 숙제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냥 무조건 문제 풀어가지고 오지 않고요. 자, 숙제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만간 곧 시험을 봐요. 몇 달 후면. 그쵸? 3월달, 4월달. 그러니까 이제 딱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때 이제 시험을 볼 건데 지금도 계속 정보를, 그러니까 지식을, 그러니까 공부 배운 내용을 계속 막 이렇게 퍼뜨려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좀 줄여야 돼.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만 가져가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방만한 공부가 계속 또 이어져 가는 게 있거든요. 하던 거니까 계속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더 해야지.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방만하게 공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문법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이제 우리가 뭔가 설명을 하면 내가 모르겠다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적고 보는 거예요. 적고 나서 아는 거네 라고 안심하고 모르는 거면 이제 막 불안해하고 그러시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닌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분 없이 막 그저 따라가 버리지 마시라고. 자, 우선 기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어휘가 동의어 나와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쵸? 이제 숙제 해올 때 하는 거예요. 동의어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먼저 밑줄 그어진 동의어를 보고 얘와 1, 2, 3, 4에서 먼저 답을 고르시는 게 먼저. 얘 보고 바로 답 고르시라는 거. 우리 지난 기출문제에서도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보고 답 이렇게 가시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밑줄 그어진 걸 보고요. 답이 골라집니다. 네, 1번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하실 일은 옆에 2번 단어의 뜻을 쓰시는 거야. 그리고 3번 단어의 뜻을 쓰시는 거고 4번 단어의 뜻을 쓰시는 거예요. 좀 아쉬운 게 이 책이 바로 밑에 뜻이 있다라는 건데 뜻을 가려버린 상태에서 내가 뜻을 쓰는데 4번 뜻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노트에 옮기세요. 노트에 옮겨서 이 영어 쓰고 뜻 쓰고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만 하는 거고 안 그러면 내가 수업시간 해드리는 대로 갈 건데 자, 이 단어의 뜻 쓰시고요. 그리고 옆에 동의어 쓰실 수 있으면 동의어까지 써보시라는 거야. 노트에. 근데 난 동의어까지는 못 가겠네요. 뜻도 몰랐는데 동의어는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뜻을 보면 얘 동의어가 어떤 게 생각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의어 쓸 수 있으면 쓰시고 못 쓰면 그냥 냅두시고 동의어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얘 먼저 풀고요. 밑에 가린 상태에서 그리고 풀고 나서 바로 2번 넘어가지 마시고 옆에 뜻 다 쓰시는 거. 뜻 안 써지는 건 노트에 옮겨서 확인. 이거. 자,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뒤에 가면 빈칸 어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때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릴게. 빈칸 어휘 문제가 나오면요. 먼저 1, 2, 3, 4번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옆에 뜻, 옆에 뜻, 옆에 뜻, 옆에 뜻 똑같이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 뜻이 안 나온 것은 어떤 거? 노트에 옮겨서 얘 단어는 무슨 뜻입니다. 라고 하고 옆에 동의어 쓰실 수 있으면 동의어까지 쓰시는 거. 어휘는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아시겠지? 그리고 수업 듣고 나서 내가 이제 뭐 이러이러한 건 동의어가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는 꼭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세요.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모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만 필기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양을 줄인다라는 말이 뭐냐면 방대한 양을 계속 주면 주는 대로. 그러니까 나야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동의어는 이거 나오니까 계속 적어주겠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똑같이 적지 마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 저건 세 번째 건 알면 세 번째 건 쓰지 마요. 두 번째 것만 쓰고 첫 번째 것만 쓰고 아니면 다 알면 하나도 안 쓰셔도 돼. 놀고 있다고 뭐라고 하진 않으니까. 아시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그 규모를 조금씩 이제 정리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 문법은 여러분들 미리 풀어오셔서 알 건데요. 첫 번째 문법이 OX가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실전이 나와 있어요. 그쵸? 순서를 바꾸실 거야. 문제를 풀어오세요 라고 숙제를 드리면요. 실전을 먼저 푸세요. 실전 문제를 먼저 푸시라고. 아무 생각 없이 OX 풀고 실전 풀지 마시라고. 자,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OX라고 나와 있는 내용의 기본 문법을 실전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쩐지 잘 풀어지더라죠. 그쵸? 문제 푸는데 겁나 잘 풀어지는데 그 이유가 OX에서 미리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약간 맛보기를 해놨어. 자기도 모르게. 아 이건 틀려 이건 틀려. 근데 그 뒤에 실전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원래 아는 것처럼 잘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실전 문제를 먼저 푸시는데 이 실전 문제를 풀 때요. 조금 더 확실한 이유를 찾으세요. 시간을 재지 마시라는 말인데 이유를 찾으라는 게 지금 제일 먼저 우리 그 문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17쪽에 있는 문장에 나와 있어요. 17쪽에 있는 문제. 17쪽에 있는 1번 문제 잠깐만 봐주세요. 자, 17쪽에 1번. 영장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무조건 먼저 들어가야 돼? 해석을 1번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관용구가 있는지 동그라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 자, 1번 선택지 한번 봅니다. 많은 로마인들은 부유하기는 했다지만 항상 건강하고 현명한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칠 표현 있다 없다. 관용구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관용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항상 니은 아니다. 항상 니은 아니다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라는 거야. 항상 니은 아니다. 얘는 뭘 나타냅니다. 부분 부정을 나타냅니다. 라고 내가 따라가실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2번 문제를 봤어요. 2번 문제를 봤는데 이건 관용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주어 동사 맞춰서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먼저 한글을 읽고 꼭 이런 표현이 있는지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표현들이 있으면 먼저 거기다 체크를 하시라는 거야. 끝나고 나서 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문장 동사 먼저 찾는 걸 기본으로 하셔서 동사부터 찾아서 라고 해서 하나씩 읽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동사부터 찾습니다. 호비라는 동사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실 부분이긴 하죠. 어떤 걸 보고 지금 네 호비라는 동사 있고요. You will be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 어떤 이야기? 우리 동사가 나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죠?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명사절의 접속사, 목적어를 나타내는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 대 생략됐습니다를 여러분들이 굳이 안 찾으셔도 돼. 그냥 명사의 주어 동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 나와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야. 단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앞에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명사가 있는데 앞에 주어 있다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명사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말로 하면 좀 어렵겠지만 아예 다르게 적어드릴게.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 통문장이 보여요. 그럼 이때는 뭐 확인하셔야 돼요? 라는 걸 확인하고 넘기시라고. 어떤 조건이에요? 동사는 기본적으로 몇 개 나와 있고요. 2개 나와 있는 상태에 명사에 누가 보입니다. 명사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뭐 확인하셔야 돼요? 명사에 명사 동사가 보이면, 명사 뒤에 명사 동사 보이면 이건 꼭 확인해야지. 여기랑은 좀 달라요. 주어 동사에 주어 동사 있습니다. 네, 무조건 맞습니다. 끝. 하지만 명사에 명사 동사가 보이면 확인하셔야 하는 거 말로 하면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됐습니다.
대신한 whom이 생략됐습니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건 네, 주어 동사 뒤에 누가 없는 거 맞습니다. 목적어 없는 거 맞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고 넘기시라는 거예요. 목적격이 생략됐으니까요. 목적어가 없는지 확인하고 넘겨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이제 풀 거죠. 그러니까 I hope you will be able to. 네, 맞아요. 그리고 that, and 나와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and 뒤에 that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앞에도 누가 왔어야 돼요. that 주어 동사 왔어야죠. 근데 없네. 이유는 첫 번째 that은 뭐 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래 that 주어 동사, and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I think that you are kind and that you study hard.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and 뒤에 that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건 이 that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생략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뒤에 that 주어 동사 있습니다. 내 앞에 주어 동사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하고 넘기시라는 거. 그리고 agree니까 to 동사 원형 오는 거 맞고요. 넘기려는데 그 동사 누가 보여요? 엄청 신경 써야 할 동사 보이죠? 그 엄청 신경 쓸 동사 보이면 멈춰서 생각하고 가셔야지. SAT라는 동사의 특성은 어떤 특성입니다. 뒤에 명사가 왔어야죠. 하지만 지금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라고 웬만하면 이유를 많이 찾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 많이 찾아 놓으시는 거. 그리고 찾아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해놓고 이제 오셔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듣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찍 풀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풀었어.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났어요. 내가 숙제 오늘 내드릴 거예요. 오늘 가서 문제를 풀어요. 다음 주까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니까 너무 일찍 풀지 말고 오늘이 금요일이면 뭐 금요일 낮에 푼다든지 아니면 이제 목요일에 푼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늦게 이제 얘는 숙제를 풀어 오시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문법은 우선 이제 이걸 풀고 나서 나중에 OX 푸시면 돼요. 생활영어는 혹시 풀다가 표현 모르는 거 있으면 그 표현만, 생활영어 표현 모르는 것만 이거 노트에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생활영어 표현 중에서도 당연히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것만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독해.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독해 풀 때는 답이 맞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었죠. 네, 이렇게 풀어서 내 답이 맞았습니다. 라든지 이건 이렇게 푸셔야 합니다. 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독해를 하실 때 답을 풀고 나서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이게 맞았든 틀렸든 똑같아요. 맞았어도 틀렸어도 똑같이 뭘 할 거냐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결어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어도 주제를 생각하실 거예요. 주제 찾는 걸 하실 거예요. 자,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글이 한 번씩 좀 어렵게 나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글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제를 나와 있는 걸 찾는 건 쉬워요. 이거 고르면 되지, 이거겠지 라고 고르는 건 쉬운데 막상 내가 찾거나 내가 말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 수 있어. 근데 주제는 뭐예요? 라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 찾는 걸 되도록 해주실 거야. 만약에 주제가 안 나왔어요. 주제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주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글을 읽고 옆에다가 간단하게 요약이라도 하세요. 어디까지요? 적당히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묶어가지고 어떤 내용이라고 요약해봐야지, 여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요약해봐야지 해서 네다섯 줄? 이 정도 잡고 옆에 간단하게 요약이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3번에서 4번 정도 요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게끔 주제를 찾거나 요약을 하실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치를 물어보는 거,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세요 라는 문제, 아니면 요즘에 목적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나올지도 모르거든. 자, 목적이 나와 있는 건 이런 건 안 하셔도 돼. 분위기나 일치나 목적은 주제 찾는 거 안 하셔도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주제 찾는 거 한 번씩 해주시라는 거. 그래서 밑에다 간단하게 주제 써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게 숙제 하셔야 할 거. 그리고 이제 수업 와가지고 문법 설명해드리거나 어휘 설명해드릴 때 아는 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메모가 어떤 이제 당연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칙은요 하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얘는 타동사로서 라고 설명을 시작할 때 내가 저 사람의 속도만큼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는 거. 근데 조금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여지고 나서 아 맞다 저거구나 라고 생각 드는 건 모르는 거.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무작정 이제 막 그게 막 해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거 정리해야지 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숙제를 해가 오셔서 좋기는 해. 생각지 않았는데 숙제가 나가게 됐어. 그것도 어제 뭐 통화하다가 말씀드렸는데 학생들한테 어디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공지가 나갔을 거예요. 자, 갑시다. 1번에 temporal이라는 단어부터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휘는 자기들이 외우는 거 있죠. 외우는 건 계속 외우고 계세요. 그만두고 이것만 해요. 이 뜻이 아니라 외우는 건 계속 외우시는 거. 특히 표제어가 다 외워졌어요. 기본 단어가 외워졌어요. 옆에 동의어 외워주시는 거 같이 이어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표제어하고 동의어 하나 아니면 2개까지 외우시고 그리고 좀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표제어 빼고 동의어들끼리 한 3개, 4개 외우시는 거.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가시면 돼.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이것만 외워요. 이 뜻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갑시다. 템포럴이랑 같은 단어는 정답 몇 번입니다 라고 해서 바로 답 쓰신다는 거죠. 몇 번? 2번 갑니다. 그리고 2번 단어 일시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누구 쓰셔도 돼요? brief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죠. 간략한이라는 뜻의 brief 쓰셔도 됩니다. 자, 1번의 tremendous라는 단어는 무슨 뜻으로 써요? 엄청난이란 뜻으로서 동의어 누구 쓰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대한이라는 huge라는 단어 쓰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3번의 inferior라는 단어 보시면 기억나셔야 하는 건 뜻은 열등한이란 뜻이고 문법적인 거에서 기억 하나만 해줘. 아니 2개. 2개라고 해줄게. 자, inferior 보이면 첫 번째 어떤 거 생각나셔야 돼요. 얘는 누가 와야 한다. to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을 먼저 해주라고 나한테. 옆 사람 의식해서 그래. inferior는 짝꿍 to 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랑은 같이 못 쓰입니다. 그렇죠. 앞에 more나 아니면 less라는 표현과는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생각나셔야겠죠. 자, 4번에 weird라는 단어는 무슨 뜻으로 써요? 이상한이라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뜻 모르는 거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안 쓰려고 애쓰지 말고 아, 나 이거 몰라 해서 밑줄이라도 그어놔요. 지금 당장 노트에 옮기기가 힘들 거니까 밑줄이라도 그어놓고 끝나고 나서 노트에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4번과 동의어는 누구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odd 쓰시면 되죠. 아니면 strange 쓰셔도 되고 아니면 eccentric이라는 단어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상한, 오묘한 이란 뜻으로 4번을 보시고 동의어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메모해 드렸어요. 자, 2번. 2번에 reputation과 동의어는 몇 번입니다. 3번입니다. 라고 가시고요. 1번 intention의 뜻 옆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의도라는 뜻으로 썼으면 된 거. 2번에 perspiration이란 뜻은 땀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몸에서 발산되는 땀. 그리고 그 땀을 통해서 내가 뭘 한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뜻도 있어. 노력이라는 뜻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땀만 외우지 말고 노력도 외워주시고. 4번에 evaporation 하면 증발이란 뜻이죠. 증발. 자, 3번 fertile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입니다. 비옥한, 풍요로운, 풍족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ich랑 같은 말로 몇 번 쓰시면 되고요. 1번 쓰시면 되고요. 내가 헷갈려서 적어드리는 거 futil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쓸모없는 이란 뜻이죠. 헛된. 그래서 간혹 누구 쓸 수 있어? in vain을 쓸 수 있죠. in vain, 쓸모없이, 헛되이 이란 뜻의 이 단어도 쓸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2번에 destitute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다. 빈곤한 이란 뜻이에요. 빈곤한, 가난한 이란 뜻으로써요. 어떤 단어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몇 번이에요? 2번?
needy 또는 meager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impoverished라는 단어도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궁핍한이란 단어. 자꾸 마이크가 목에 막 껴. 아프게. 3번의 카오닉이네요. 무슨 뜻? 혼란스러운, 혼동스러운 이란 뜻이죠. 무질서한. 그리고 4번의 frugal은 검소한. 그리고 동의어는 누구 쓰시면 됩니다. thrifty 쓰시면 되겠죠. thrifty 쓰시면 검소한이란 뜻이고요. 반대말 한 번만 써줄까? 사치스러운. 럭셔리 그거 쓰지 말고. 그건 아니까. 그거 말할까봐 얼른 말했어. lavish란 단어가 사치스러운이란 뜻이죠. 봄은 알아요. 안 써도 된다고. 봄은 알면 안 써도 돼. 근데 봤는데 아 맞다 저거 있었구나 라든지 아니면 약간 생소한데 라고 하면 이제 써서 외우셔야죠. 이게 반응이 뭐가 좀 다르냐면 영어를 보고 한글을 생각하세요는 빨리 생각나요. 근데 내가 사치스러운이라는 단어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반대는 잘 안 돼. 원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라고 하면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내가 써주는 이 글자의 앞에 있는 한 서너 글자를 보면서 같이 생각나면 아는 거라고. 그 말이에요. 써놨는데도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건 알잖아 우리가. 자, 4번에 있는 appoint는 무슨 뜻입니다. 지명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고요. 동의어는 몇 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리고 1번에 있는 unveil은 veil이 무슨 뜻으로요? 감싸다, 가리다라는 뜻으로서 on이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 돼요? 밝히다가 되겠죠. 밝히다. 그리고 얘와 동의어는 그냥 uncover 쓰셔도 돼요. 커버가 덮다. on이 붙었으니까 덮은 걸 펼치다 라는 뜻으로. 아니면 이제 reveal 쓰시면 되는 거고. 전형적인 뜻이죠. 자, 2번에 vanish는 사라지다라는 뜻. 4번에 있는 despise는 경멸하다라는 뜻인데요. 요건 동의어 한번 먼저 써보세요. 좀 써질 만한 단어야. 경멸하다라고 하면 그렇죠. scorn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경멸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아니면 condemn이라는 단어도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무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단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으로 경멸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으로. 그럼 이것도 써줄 수 있겠구나. 디테스트까지. 자, 그리고 5번. 간혹 한 번씩 이럴 때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있어요. 우선 지금 penetrate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꿰뚫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뚫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와 동의어를 몇 번을 요구하고 있어요? 4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난 4번을 뭐라고 알고 있냐면 스며들다라고 알고 있어요. 꿰뚫다하고 스며들다가 동의어예요 라고 했을 때 약간 이질감이 들 때가 있다고. 뚫는 거는 뭔가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고 스며드는 건 그냥 스펀지에 물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혼자 머릿속에 이럴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약간 과하게 붙일 때도 당연히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는데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동의어라고 같이 외워버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꿰뚫다하고 스며들다가 어떻게 동의어입니까? 라고 하면 스며든다라는 것도 결국엔 그 사이를 들어간다라는 말이니까 관통하다라는 그 의미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4번을 동의어로 봐주셔야 돼요. 1번에 있는 induce는 유도하다, 유발하다라는 뜻이죠. 유도하다, 유발하다, 야기하다라는 뜻이고 자, 2번에 있는 hamper의 동의어는 쓰셔야죠. 여러분들이 먼저. 충분히 많이 쓰셔야죠. 충분히 많이. 설마 스탑이나 프리벤트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지? 그거 빼고 쓰셔야지. 몇 번이에요? 2번. 디터 쓰셔야죠. 그리고
impede 쓰셔야죠. obstruct 쓰셔야겠죠. 된 쓰시고요. 그래서 막다라는 뜻으로 동의어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돼. 3번에 있는 단어는 무슨 뜻? 진정시키다, 차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랑 같은 단어를 누구를 쓸 수 있냐면 reliev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건 안도시키다라는 뜻인데 같습니까? 라고 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야기가 진정시켜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합니다. 라고 해서 이걸 쓸 수 있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가 위로하다라는 뜻의 콘솔도 쓰실 수 있어.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픈 상태예요. 마음을 다독여줘서 위로시킵니다. 진정시켜줍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누구도 되는 거? soothe라는 단어도 쓸 수 있죠. 아니면 우리 mitigate라는 뜻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완화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질병 등을 뭐 해결하다, alleviate 이런 의미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동의어라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같이 메모 한번 해주세요. 모르는 경우만. 피스도 하나 더 적자. 이 달래다 라는 뜻의 것까지 보시고 그리고 6번에서 compulsive 또 막 다 있고 막 무조건 쓸라 하지 말고. 자, compulsive는 무슨 뜻입니다? 강제적인 이란 뜻이죠. 강제적인 이란 뜻이어서 지금 누구랑 같은 뜻입니다. 2번과 같은 뜻입니다. 강박적인, 강제적인. 그리고 1번에 있는 inclusive는 포함하는 이란 뜻을 시작으로 무슨 뜻도 있어요? 포괄적인 이란 뜻도 있죠. 얘가 포괄적인 이란 뜻이 있어서 그래서 comprehensive라는 단어도 쓰실 수 있어요. comprehensive 써가지고 얘도 포괄적인 이란 뜻 이거 쓰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 이제 완전히 넓다라는 말로 어떤 것도 쓸 수 있어요. 수입이 무슨 뜻이야? 쓸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ing 붙이는 스위핑을 포괄적인 이란 뜻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있는 pensive는 생각에 잠긴 이란 뜻이고요. 생각에 잠긴. 그리고 4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 subversive라고 하면 파괴하는 이란 뜻이고요. 되셨고 7번. 자, ignorant는 무슨 뜻이에요? 무지한, 잘 모르는 이란 뜻이어서 그냥 바로 몇 번 쓰시면 되는 거 1번 쓰시면 되고요. 2번에 robust는 무슨 뜻이에요? 튼튼한, 견고한 이란 뜻이죠. 튼튼한, 견고한 이란 뜻으로서 이거 2번이죠. 그래서 solid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vigorous라는 단어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3번은 꼭 진짜 좀 제발 좀 잘 외워놓으세요. prudent 무슨 뜻? 신중한. 그렇죠. prudent는 신중한. 그리고 4번에 있는 acute는 날카로운, 예리한. 8번. gather는 모으다. 그래서 동의어는 몇 번 쓰실 수 있어? 바로 수집하다, 모으다 라는 뜻의 assemble 3번 쓰시면 되고요. 1번의 foster는 기르다, 육성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르다, 육성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도 할 겁니다. 지지하기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support 쓰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boost, 촉진하다 라는 뜻의 boost. 그래서 foster나 boost나 아니면 지금 누구였지? support나 포스터는 왜 보고 못 읽어? 저기 써져 있는 거 저거 두 개랑 포스터랑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2번에 리버프는 무슨 뜻?
거절하다. 그래서 reject 또는 refuse 쓰시면 되겠죠. 거절하다, 거부하다. 아마 reject, refuse는 알아. 근데 rebuff를 모를 수 있으니까 걔를 차라리 외우셔야죠. 자, 그리고 4번에 있는 immerse라는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라앉히다. 이거 4번이죠. 가라앉히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열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내가 심취해 있습니다 라고 가는데, 이 열중하다의 경우에는 특히 어떻게 나와요? be immersed 불러주길 바래. 그거 쓰면 되지. 동의어 부르세요. be involved in 또는 be engrossed in 이런 거. 이제 가라앉히다는 기본적으로 sink겠고. 숙제 해오니까 좋다. 풀란 말도 안 해도 되고 막 좋은데.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냥 풀어오는 거 많이 풀어오라 할걸. 소심하게 막 20페이지야? 뭐 글 많은데.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라 그러시던가요? 25페이지까지요? 20 몇 페이지까지요? 네, 그랬거든. 머릿속에 그건 있었거든. 반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세트 반이 50페이지인가 되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라 할까? 절반 이상은 풀 건데 생각하면서 이제 이게 약간 책이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생겼어. 중간에 답지가 들어가니까 페이지가 늘어나요. 나는 분명히 한 3페이지밖에 안 내주는데 숙제가 한 7페이지, 8페이지 나가는 것처럼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럼 한 절반이요? 이제 반 정도는 풀까요? 하면서 흐지부지 말았더니 25페이지라고 접어주셨군요. 좋네요. 그럴 줄 알았어. 50페이지까지요? 라고 정확하게 말해드릴 걸. 잘못한 것 같다. 자, 9번의 gear up 이란 뜻은 준비하다, 갖추다 라는 뜻이에요. 준비하다, 갖추다, 대비하다. 그래서 몇 번입니다? 2번. 자, 1번은 차라리 누가 있을 때 훨씬 더 잘 뜻을 알 수 있냐면 get along with까지 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뜻을 나오긴 하죠. with 없어도 그냥 어울리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with가 붙으면 뭐뭐와 잘 어울리다. with가 없으면 그냥 어울리다. 그러니까 잘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get along, 잘 지내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생활영어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표현이라서 좀 챙겨주실게요. 직역하면 어딘가에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어딘가라는 게 약간 미래지향적이에요. 물론 미래에 나쁜 곳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미래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보시죠. 여러분들이 미래에 좋은 곳 갈 거예요. 그 말은 좋은 곳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뭐야? 막 갑자기 천국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 너무 미래 아니냐 그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천국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좀 좋은 데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곳은 공무원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성공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좋다라는 게 내가 좋은 곳에 도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겁니다 라고 해서 성공하다라는 뜻. get somewhere. 머릿속에 갑자기 천국 가다라고 기억해가지고 하지 말고 성공하다고. 성공하다. 자, 그리고 4번을 보기 전에 얘를 먼저 적을까요? 얘를 먼저 물어볼게요. get once fit wet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습니다. 기출로 나왔던 애잖아. 무슨 뜻? 분명히 내가 그때도 발 담그니까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줬는데 여전히 발 담그다라는, 발이 축축해지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 발을 담궜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공부하려고 발을 담궜죠? 뭐 한 거예요? 시작하다. get once fit wet 이라고 하면 발을 담궈서 축축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는 거. 근데 거기 나와 있는 get cold feet은 겁먹다라는 뜻이죠. 얘도 기출에 나왔던 거 똑같이 나왔어요. get cold feet은 발이 얼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무서워서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get cold feet은 무서워하다, 겁먹다라는 뜻이고 get once fit wet은 시작하다라는 뜻이고 구분하시라고 같이 적어드렸습니다.
자, 10번에 stem from이라고 하면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라는 뜻으로서 몇 번 쓰시면 됩니다. 3번 쓰시면 됩니다. 이거죠. 자, 1번에 depart from이라고 하면 depart가 출발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어디로부터 벗어나다 라는 뜻이야. 어디에서 나와서 벗어나는 거. depart from 뭐뭐에서 벗어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keep from은 우리가 keep 명사 from ing가 제일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 그냥 명사 없어요. 그냥 keep from만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뭇을 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하지 않다, keep from. 그리고 run away from이라고 하면 어떤 것으로부터 run away, 도망치다 라고 하니까 뭐뭇을 피하려 하다, 뭐뭐로부터 도망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 자, 이것까지 해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어휘 파트가 들어갈 수 있게 숙제를 드릴게요. 잠깐만. 그럼 엄청 많이 내줘야 하구나. 갑자기 또. 지금 어휘 문제가 들어가게 내드릴게요. 2주차까지 풀어오세요. 이게 돼야구나. 아하. 내가 또 착각했네. 복한 한 번밖에 없구나. 맞아. 똑같은 패턴이 2번 도는 게 아니랬는데. 잊어버리는데. 우리, 어쩔 수 없네. 2주차 들어갈 때까지는 지금 어휘 문제가 없긴 할 건데요. 2주차 할 때 합시다. 모냥 빠진다. 새해부터 진짜. 자, 17쪽 가세요. 자, 17쪽에서 보시면 지금 영작 문제 나와 있죠. 영작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용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 1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은 부유하긴 했지만 항상 건강하고 현명한 것은 아니었다 해서 항상과 니은 아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야죠. 항상, 반드시, 꼭, 둘 다 라는 말과 함께 니은 아니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말합니다?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어떻게 쓰면 부분부정이 되는지가 쭉 리스트가 나와야죠. 어떤 표현과 함께 옵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인 all이나 every나 always나 아니면 both나 아니면 necessary와 같은 표현과 함께 누가 오게 되면 not이 오게 되면 부정어가 오게 되면 항상 뭐뭐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치고 관용구 있는지 볼게요. 라고 시작을 하시라고. 자, 보시면 누가 없어요.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야. 진짜로. 자, 앞에서부터 한 번만 확인하고 갑니다. 자, 만약에 이거 통문장으로 나왔다 생각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man이라는 글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뒤에 누구를 땡겨주셔야 돼? 복수명사를 땡기셔야죠. 네, 뒤에 romance라고 복수명사 나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succeed in 하면 멈춰서 성공하다, 계승하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죠. succeed in은 무슨 뜻? 성공하다. 뭐에 성공을 했습니다. becoming very wealthy, 매우 부유한 것에 성공을 했으니까 부유해졌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벗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지. and나 but이나 or가 보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뭐 맞춰주세요? 병렬 맞춰주세요. 앞에 wealthy라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뒤에 누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healthy라는 형용사 오는 거 맞고요. and 뒤에도 wise라는 형용사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냥 통문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꼭 어떤 걸 확인하셨어야 돼? 해석을 확인하셨어야죠. 어디다가 지금 넣어주셔야 돼? but, not, always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적어주셨어야 돼요. always를 집어넣고 아이고야. healthy and wise라고 적으셨어야겠죠. 그래서 always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거. 요거. 한 학생이 이걸 보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중부정이어서 틀린 거 아니냐고.
어디가 이중부정인데 이랬더니 이중부정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우기고 보는 것 같았어요. 이중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어떨 때 이중부정이 돼요? 라고 하면 이 벗이 무슨 뜻일 때만 이중부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벗이 무슨 뜻일 때. 뭐뭐 하지 않는 이란 유사관계 대명사가 될 때만 이중부정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벗과 네버가 같이 안 나오는 거지. 여긴 전혀 관련 없이 그냥 그러나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이제 지식이 막 꼬이기 시작한 거죠. 뭐 하나 보고 그렇게 풀어보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나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본 적이 없다. 물론 해석을 보면 자, 이거는 완료 시제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기는 해. 하지만 굳이 이걸 보면서 완료 시제라는 걸 못 찾는다 하더라도요. 한번 갑시다. I've never se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가 된다 안 된다의 근거는 시간부사가 있으면 과거 시간부사니까 안 돼요. 현재 시간부사니까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시간부사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랬어? 써져 있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랬죠. 그래서 I've never seen, 내 본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search에서 멈추셔야지. search에서 멈춰서 생각하는 건 search어 형어명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단어가 누구라는 거에 주목을 해주셔야 돼. beautiful이라는 형용사에 주목을 하셔야죠. 형용사가 보이면 누구를 쓰십니다. so를 쓰셔야지. 그렇게 고쳐주시라는 거. search 나왔네. 근데 바로 뒷 단어가 형용사네. 그러면 so로 바꿔줘야죠. 자, 한 번만 다시. 어떤 애들은 바로 뒤에 형용사 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so나 as, how나 however. 그리고 to의 경우에는 무조건 바로 뒷단어가 누가 옵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라고 했었던 거. 그거 생각해서 집어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search를 살릴 거면 어를 beautiful 앞으로 당겨가지고 형용사가 제일 먼저 오지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search를 그냥 so로 바꿔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자, 원거리 학습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 직업학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용구가 없으면 누구 찾아주세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찾아주세요.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다. 원거리 학습이 주어, 동사는 뭡니다?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용되고 있다가 동사죠. 그리고 주어, 동사 맞춰놓고 시작합니다. Distance learning, 원거리 학습이 is입니다. 어떤 겁니다? 이용됩니다니까 is used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in, 어디에서? professional 나와 있고 and가 있으니까 누구 맞춰주세요? 병렬 맞춰주세요. professional이라는 누가 나와 있으니 형용사 있으니까 그 뒤에도 누가 와야 합니다. 형용사인 vocational, 직업의라는 뜻의 형용사 오는 거 맞고요. 그리고 in이라는 전치사 왔으니까 뒤에 누가 따라와야죠. 명사 따라와야죠. education이라는 명사 온 거 맞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네 맞습니다 하고 넘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처음이니까 한번 다 그렇게 해드렸고 throughout이라는 게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다. 명사 따라왔습니다. 라고 하고 3번을 맞았다 생각하시는 거죠. 아, 네, 3번 특별하게 잘못된 거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고 자, 4번은 해석을 읽었을 때 관용구 있어요? 없어요? 4번 있죠. 어떤 게 관용구? 형보다 2배나 더 라는 어떤 걸 나타내요? 배수사 문제 나와 있죠. 자, 2배나 더 라는 말에서 배수사가 보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고 배수사 문제는 무조건 어떤 걸 물어본댔어? 어순 물어본댔죠. 배수사 뒤에는 누가 옵니다. as, 원급, as나 아니면 비교급 then이 와야 합니다. 라고 해서 어순 맞춰주는 거. 원래 딱 여기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한 번씩 나왔던 문제가 요 문제. 그래서 이제 지금 얘도 문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랑 같이 기본 수업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냐. twice 나오는 거 맞고 more than 비교급 than 쓰는 거 맞고 앞에 있는 Matt랑 비교 대상 his brother 쓰는 거 맞고 그리고 who라는 게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돼서 틀린 데가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게 맞는데요. 예전에는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얘는 옆에 간단하게 메모만 해놓으세요. 앞에 배수사가 만약에 twice가 나와요. 아니면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 분수나 twice가 나오면 이때는 비교급 then은 안 쓰고 무조건 누구만 쓸 거냐? as 원급 as만 씁니다라는 게 예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 그래서
적어 놓으시면 되지, 이번에. twice나 분수의 경우에만 as 원급 as를 쓰니까 그래서 너 틀린 거야. 이렇게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너 틀린 겁니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자, 그 뒤에 my brother 나와 있고, who 나와 있죠. 자, who라는 아이가 앞에 누가 있으니까, 명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 들면 첫 번째 어떤 거 확인하셔야 돼요. 앞에 명사의 종류. 사람이니까 누굴 쓰는 게 맞다. who를 쓰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하시는 게 누구예요? 사람인지 사물인지 확인하셨으면 두 번째 누구 확인하셔야 돼? 자리 확인하셔야죠. 주격 자리 맞습니까? 목적격 자리 맞습니까? 자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확인하셨을 때 지금처럼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와 있으면 하나 더 보실 게 있지. 누굴 보셔야 돼? 동사의 수일치.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라는 주어의 수일치 확인하셔야죠. 누구랑? 앞에 있는 사람 명사가 단수형이기 때문에 동사 누굴 쓰는 게 맞아요. 단수 동사 쓰는 게 맞습니다. 라는 동사 수일치까지 확인해 주시는 거. 만약에 이제 목적격이라고 하면 목적격이 빠졌는지만 확인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간혹 들어가는 함정은 어떤 게 함정이 들어갈 수 있냐면 요 문장. 자, 맞는지 확인. 자, I think my brother, who I think earns 3 times more than you 라고 적어진 문장 맞다, 틀리다. 만 확인하시면 되죠. 이게 주의하실 점. 네, who 있습니다. 앞에 누가 있으니까요. 사람 명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누구 확인할 겁니다. 자리 확인할 겁니다.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목적 없는 걸로 해서 얘를 목적격으로 고칩니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목적격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지금 동사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왔죠. 동사가 세 개가 왔다라는 건 언제 그런 됐어? 삽입. 삽입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고. 자리 확인하실 때. 첫 번째 주어 동사가 뭐가 된 거예요?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 earn에 대한 누가 오는 게 맞다. 주어가 오는 게 맞다라고 확실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확인. brother 한 명, earns, s 붙이는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입니다 라고 자리 보실 때 그리고 수일치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에 목적어가 없네 라고 해서 바로 가버리지 마시고 삽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동사 개수를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twice이기 때문에 as, much as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뒤에는 who 나왔습니다. brother라는 단수형이기 때문에 has 쓰는 거 맞고요. 그리고 뒤에는 더 좋은 위치라고 하니까 better position이라고 나온 거 문제가 없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하시고 2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와서 하시죠.